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이랑 공공계약 실무 가이드, 이걸 보면서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헷갈린다 하시는 거, 공공계약의 두 가지 방식이죠. 입찰하고 수혜계약,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그 이름도 좀 재밌어요. 2인 이상 견적 수혜계약, 이게 대체 뭔지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셨던 부분이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공공계약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이게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저희가 볼 이 자료들이 바로 이런 원칙들을 실제 계약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듣는 입찰, 이건 정확히 어떤 방식인가요? 뭐랄까,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런 경기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비유하자면 일종의 공개 오디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특정인을 미리 딱 정해놓지 않고요. 공고를 내서 자격 요건만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두는 방식이죠. 일반 경쟁이 원칙이고요. 여러 업체들이 이제 가격이나 기술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이걸 공정하게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제안을 한 곳, 거기랑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제일 싸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적격 심사 같은 걸 통해서 이 업체가 진짜 계약을 잘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그렇군요. 공개 경쟁이 원칙인데 그럼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길래 굳이 특정 업체를 말 그대로 콕 집어서 계약하는 수혜 계약 방식이 필요하거나 또 허용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수의계약. 말 그대로 계약 담당자가 임의로 상대를 고르는 방식이긴 한데 그렇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법령에서 특히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도 나오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데서 딱 정해놓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재해가 나서 복구를 해야 하는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업체만 가진 특허 기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또 물건 만드는 곳이 전국에 딱 한 곳뿐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경쟁 자체가 좀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추정 가격이라고 해서 계약 금액이 일정 수준, 그러니까 소액일 경우에도 효율성을 위해서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자료들 보면서 진짜 흥미로웠던 게 바로 이 수의계약 부분이었어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1인 견적이 있고 2인 이상 견적이 있고 이게 딱 나뉘던데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구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바로 경쟁 요소를 얼마나 넣었느냐 이 차이입니다. 1인 견적 수의 계약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특수한 경우들 있죠. 특허라든지 긴급 복구처럼 경쟁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처럼 금액이 작아서 굳이 경쟁 붙일 실익이 적다 이럴 때 말 그대로 특정 업체 딱 한 곳에서만 견적을 받아서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좀 예외적인 형태의 수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2인 이상 견적 수의 계약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추정 가격 2천만 원은 넘는데 그렇다고 일반 입찰에 붙이기에는 규모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4억 원 이하, 물품이나 용역 계약은 1억 원 이하, 이런 계약들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때는 최소한 두 곳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같은 걸 비교하죠. 그리고 이제 발주기관이 미리 정해놓은 기준 금액, 이걸 예정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정 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견적을 낸 업체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쓴 곳, 대략 88%에서 90% 사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또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한 명 찍는 수혜 계약하고 완전 경쟁하는 입찰하고 그 사이에 있는 뭐랄까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 아니면 제한 경쟁 같은 거네요. 1인 견적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경쟁을 좀 시켜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거고 또 완전 입찰보다는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그런 고민의 결과군요. 어떻게 보면 수혜 계약의 편리함은 좀 살리면서도 깜깜이 계약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하려는 그런 절충안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떤 제도적인 고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수혜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최소한의 가격 경쟁은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약간 복잡해 보이는 계약 방식의 차이가 오늘 이 자료를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여러분께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공공조달에 참여하시려는 기업을 운영하신다. 그러면 바로 이 2인 이상 견적 수혜 계약 구간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이 중요할 수 있고요. 또 그냥 세금이 어떻게 쓰이나 관심 있는 시민 입장에서도 단순히 입찰 아니면 수혜 계약이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장치들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스템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계약 방식들은 공공계약이 추구하는 가치들, 그러니까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이 시스템이 그냥 이론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주신 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공배약의 기본이죠. 입찰과 수혜 계약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1인 견적과 2인 이상 견적 수혜 계약, 이 둘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계약 시스템은 법령이 목표로 하는 그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실제 운용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개선할 점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